20개의 지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네. 친명을 표방했던 분들도 사실 경선 탈락자는 있었다. 예를 들면 군산의 김의겸 의원이나 또는 뭐 금천의 조상호 변호사 뭐 이런 분들 다 친명을 표방했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도 경선 탈락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친명은 전체가 다 살아남고 비명만 학살됐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과장된 거고요.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굉장한 비판을 당내에서 받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박으로 낙인 찍힌 분들이 결국은 이번 공천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고 그 하위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 나섰지만 결국은 국민의힘과 달리 현역 프리미엄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개딸 프리미엄을 얻은 후보자가 이기는 결과를 빚어지게 됐거든요. 민주당 어제 이제 20개 지역구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강병원, 김한정 등 비명 현역은 7명이 탈락을 했다. 통합 공천이라는 얘기 있었더니 친문 노영민도 끝내 고배를 마셨다. 친명 김우영, 박균택, 이수진은 승리했다. 여기 좀 사진을 보겠습니다. 박광온, 윤영찬, 박용진 의원의 사진이 같이 실려 있습니다. 이 3명 중에서 앞에 두 사람 박광온, 윤영찬 의원은 이번에 탈락을 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결선 투표를 다시 한번 치르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데 왜 비율상 비명만 이렇게 많은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지금 저 상태만 놓고 보면 그래요. 근데 어제 발표된 20개의 지역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네. 친명을 표방했던 분들도 사실 경선 탈락자는 있었다. 예를 들면 군산의 김의겸 의원이나 또는 뭐 금천의 조상호 변호사 뭐 이런 분들 다 친명을 표방했던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도 경선 탈락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친명은 전체가 다 살아남고 비명만 학살됐다. 이런 식의 표현은 좀 과장된 거고요. 사실 경선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증명해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경선에 참여했던 분들이 사실 이 전체적인 묶음으로 보면은 친명이냐 비명이냐로 보일 수 있겠지만 개개인은 다 사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저기 지금 화면에는 없습니다만 한 군데만 예를 들어 볼까요? 네. 저기 화제가 되고 있는 은평의 김우영 네, 네. 어제 이제 경선에서 원래 승리. 강원도당 위원장이었어요. 강원도당 위원장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김우영 후보가 은평구청장을 재선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 했어요.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비서관까지 했습니다. 그 개인의 경쟁력을 놓고 본다면 은평에서도 강병원 현역 의원하고 붙어볼 만했다. 그리고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중에 김병주 의원도 또 지금 어제 경선에서 승리했네요. 네.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에서 유튜브 구독자 수가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넘버 2입니다. 가장 많은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경쟁력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친명, 비명의 프레임에만 국한될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러는 거는 이게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의견이 분명하시잖아요. 그럼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지. 뭐가 문제인지. 얘기도 하기 싫어요? 앞으로 그러면 저도 여러분한테 배워서 똑같이 할 거예요. 당대표하고도 얘기 안 할 수도 몰라요. 우리 의원들하고 얘기 안 할 수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두 쪽 나요. 두 쪽 나는 당이 어떻게 정권을 교체하고 어떻게 국민들과 민생을 구해요? 저예요. 어디부터 함부로 와? 민주당이고. 아니 됐어! 어디 함부로 와 이 동네! 너 배신했잖아! 여기 이재명 진대야! 이재명이 사준 거야! 누구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 감히 여기 와! 개인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 가져와! 네.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 지금 여기 사진에 등장한 인물들이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지역구에서 이른바 친명 강성 지지층이 강하게 지역 사무실을 찾아서 반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아마 방송에서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이 다 같은 날 어젯밤 10시에 한 명은 다시 결선에 갔고 한 명은 탈락이 됐다라는 겁니다. 김철현 의원님. 지금 이게
친명, 비명 프레임 볼 게 아니다. 친명도 이른바 고발 마신 사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의심을 받느냐 하면요. 결국은 그 강성 지지층들, 특히 그 개딸이라고 하는 그분들에게 수박으로 낙인 찍힌 의원들이 이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저기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박강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지내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박강원 원내대표가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굉장한 비판을 당내에서 받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박으로 낙인 찍힌 분들이 결국은 이번 공천 평가에서 하위 평가를 받고 그 하위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 나섰지만 결국은 국민의힘과 달리 현역 프리미엄이 아닌 어떻게 보면 개딸 프리미엄을 얻은 후보자가 이기는 결과를 빚어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결선에는 나가지만 사실은 조금 바람 앞에 등불 신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 주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럼 개딸 프리미엄이 이길 거냐 아니면 강북구에 있는 유권자들이나 당원들이 박용진 의원 정도로 살려낼 수 있을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네. DJ 비서도 김한정 의원 얘기하는 거죠. 문 비서실장도 노영민 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다 탈락하지 않았느냐라고 다시 한번 기사가 이런 기사가 지금 오늘 조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관련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제가 이번에 공천 과정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공천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잃는 게 많아요. 일부에서 혹시 자기 세력을 쌓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제가 그나마 조금 가까웠던 사람들도 전부 다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또 당을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도 짧은 기간 여의도에서 얼굴 맞대고 2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국정을 담당해온 분들이 가깝지 않습니까? 막 눈에 밟히죠. 그리고 그분들의 원망은 얼마나 크겠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고통과 갈등은 다 비명들만 받은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어제 결과도 자세히 보면 김우영 은평을 이번에 후보가 되신 분도 보면 원래 현직은 강원도당 위원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 민주당 공간에서 발표할 때는 전 은평구청장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런 게 생각보다 경선에서는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사소한 거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혜택을 줬고 반면에 비명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감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감점의 기준이 솔직히 명확하지도 않고 누가 봐도 감점 받을 일이 없는 박용진 의원님 같은 분들이 받았다는 거에서 이걸 납득을 못하니까 공정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재명 대표님께서 만약에 정말 자기 개혁을 따르면 고통을 따른다? 그럴 것 같으면 이 시스템상 모든 걸 상세하게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여기 등장한 사람들 지금 파란색은 이긴 사람, 경선에서 이긴 사람, 빨간색은 패배한 사람 됐는데 빨간색이 지금 다 비명이 좀 많은 거 아니냐, 친문 비명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사실 앞서서 공천 과정에서 탈당한 분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근데 어젯밤 10시 공천 결과 발표를 보니까 어쨌거나 상대적으로 비명이 많은데 그럼 이분들은 혹 탈당하거나 하는 걸로 여파가 있지는 않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상 일단 경선에 참가를 하고 나온다면 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승복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밤에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된 것이고 네. 지금 사실 현역 의원들도 많이 탈락을 하셨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 개별 의원님들마다 얼마나 아쉬움이 크고 또 마음에 또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은 분명한데요. 저는 일단 이 경선 결과를 너무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뭐 비명계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불이익을 받았다 또는 뭐 친명계가 뭐 불이익을 받았다 지금 이렇게 해석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김치륙 대변인이 말씀 주신 것처럼 각 개별 지역구에 복합적인 사유들이 있고
복합적인 개별적인 또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단순히 개파 갈등의 어떤 이 결과로만 경선 결과를 바라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나온 것은 경선 결과였습니다. 말 그대로 경선 투표를 거쳐서 나온 결과였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개파 갈등으로 공천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천이 되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이 현역 프리미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반증이 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국민들께 혁신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앞으로 또 계속해서 경선 결과나 또 결선 결과도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